안녕하십니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쉽고 자세하게 배우는 제품 개발 길라잡이 영상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18년차 기구설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맨 좌측에 보이시는 건 레이오 피코 프로젝터라고 백루멘급 제품입니다. 캐논 비즈니스 솔루션하고 같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R10 모델 이후에 여러 모델의 라인업으로 현재도 판매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제품 모델을 몇 모델 양산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게 SCHV600 가로붙는 폰이죠. 이걸 제가 양산했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미용기라고 현재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 마이프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미용기고요. 현재도 일본하고 국내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골프라고 해서 카드 한 장 수납되는 모델, 이런 모델 라인업들도 제가 했었고, 다양한 그 휴대폰 케이스 제품들을 디자인하고 개발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스포츠 밴드라든가 안경들, 그 다음에 방문각에 가시면은 방문각 가입하시면 주시는 이 펜 스캐너가 있어요. 요거를 제가 설계했었고, 맨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게 메디프레스라고 해서 청년사관학교에서 이제 진행했던 한방차 머신입니다. 현재 강남 성심병원에 가면은 핵산 추출기라고 있어요. 강근석 응원봉, 공식 응원봉입니다. 디자인하고 설계했습니다. 이 제품 이외에도 50여 개 이상 제품들을 개발하고 양산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요 컨텐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품 개발을 이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실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원론적인 내용들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정리가 되어 있는 컨텐츠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이 업계에 종사를 하면서도 저 또한 유튜브라든가 네이버를 검색해봐도 제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없어서, 주변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하고도 자주 뵙고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더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좀 어려워들 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를 들었고, 마침 유튜브를 좀 소개를 받게 돼서 저도 그간 경험해 왔던 것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쉽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품 개발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혹은 현업에서 개발을 업무로 하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좀 준비하면 어떨까 라는 취지로 일단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약간 원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추후에는 각 파트별로 좀 자세하고 조금 팁이 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제품을 하려면 상품 기획을 먼저 해야 되겠죠. 제품의 스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적인 내용들을 일단 기획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죠.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주로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되니까 외형이 없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디자인이 좀 빠질 수도 있겠지만, 하다못해 게임을 만들겠다, 아니면 어떤 어플만을 만들겠다고 하더라도 시각 디자인은 필요하니까 디자인 스케치는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품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제품 기획을 하신다 그러면 디자인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 된 걸 가지고 이제 기구 설계라는 걸 합니다. 기구 설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디자인이 말 그대로 외형을 디자인하는 거다라고 하면, 기구 설계는 외형으로 디자인된 내부를 설계하는 겁니다. 간단히 보이지만 사실 디자인은 약간 아이디어란 거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기구 설계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자인되어 있는 제품을 파트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어떤 재질을 쓸 것이며, 어떤 구조를 가질 것이며, 그런 것들을 기구 설계에서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기구 설계가 제가 전문이다 보니까 앞으로 컨텐츠를 해 나갈 때 주로 이제 기구 설계 내용들을 많이 올리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기구 설계만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이 제품 개발이라는 건 기구 설계, 디자인, 하드웨어 모든 파트가 상품 기획부터 전부 다 이제 같이 뭉쳐지는 겁니다.
어느 한 파트만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제품화 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중심에 기구 설계가 있습니다. 그건 자세하게 나중에 좀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외형이 디자인이 된 것이 이제 기구 설계를 통해서 구조를 갖게 되고요. 그게 설계가 끝나면 안에 하드웨어가 있는 제품들, 스마트폰이라든가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안에 보드를 LED 같은 것도 안에 보드가 들어가니까 하다못해 단순한 하드웨어 구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고 그 하드웨어를 동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디자인과 기구 설계, 하드웨어들의 세 가지가 이제 데이터가 취합이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리뷰를 통해서 이 정도면 시제품 들어가도 확인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 다음 단계가 시제품 제작입니다. 시제품 제작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제품 제작할 때 창업이 초보이신 분들은 조금 오해하시는 게 나중에 시제품 제작 이 컨텐츠를 따로 다룰 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겠지만 시제품 제작할 때 너무 기대치를 높게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하면 한 번에 딱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한 번에 동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터무니없이 만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디테일들이 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좀 뚜껑이 잘 안 닫힌다든가 너무 헐겁다든가 너무 빡빡하다든가 이럴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디테일들이 시제품 제작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제품 개발을 이제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 감독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땐 시제품 제작의 목적을 양산 금형이 들어가는 그 다음 이루어지는 게 제품 양산이잖아요. 제품 양산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제품 제작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나중에 시제품 제작에 대해서는 따로 좀 자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이해도를 좀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제품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이제 금형 제작을 하고 양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각각의 지금 상품 기획서부터 제품 양산까지 내용이 이렇게 있지만 쭉 흘러가도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내용들이 충분히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겠으나 이 단계를 거쳐야만 제품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중에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오늘은 이 중에 상품 기획 쪽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품 기획 내용인데요. 상품 기획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한 6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품 스펙을 정리하시고 두 번째는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케팅 기획, 시장 조사가 있어야 되죠. 네 번째는 특허 관련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부 지원 사업 같은 이런 지원 사업들을 좀 알아보는데 5번은 2번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금 계획을 세웠더니 대체 이 돈을 내가 전부 다 융통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부 자금을 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혹은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는 내용들 때문에 이 지원 사업이 2번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업체 선정을 하겠죠. 처음부터 6번째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스펙을 정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레이오 R10의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소비 전력이라든가 전격 전압, 제품 크기, 해상도 이런 것들을 처음에 스펙을 정합니다. 물론 이 지금 기본 사양 정보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제품이 완전히 양산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다 보니까 자세하죠. 그런데 제품 스펙이 이렇게 자세하게 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 등 그러니까 이런 피코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밝기 대체 몇 루멘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엔진이 바뀌기 때문에 밝기, 화면 크기, 광원은 뭘로 할 것이냐, LED냐 레이저냐 아니면 다른 그냥 렌즈냐, 다른 어떤 광원을 쓸 거냐 이렇게 정할 수 있고, 그다음 스피커 몇 개를 들 거냐, 몇 와트급을 들 거냐, 스피커는 대체 내장 스피커는 몇 와트급을 들 거냐, 이런 외부 출력 할 거고, 컴포지트 있고, 그다음에 RGB 단자를 만들고 HDMI 할 것, 외부에서 SD 카드로 이제 바로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여기에 지금 현재는 블루투스도 당연히 되고 요즘 거는 전부 블루투스 되죠. 그 다음에 IoT가 되니까요. 코덱들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완전히 양산 이후에 나온 거긴 하지만 저희가 이거 개발할 때는 요거의 한 반 이상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이런 코덱들을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어떤 코덱을 살 건지 어떤 코덱들을 구매할 건지 결정해서 그게 그 내용이 나오고, HDMI가 들어가면은 하드웨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USB가 뭐 들어갈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하드웨어들이 다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구성되는 걸 가지고 이런 기획 정도는 있어야 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제품이 있으면 한번 스펙을 정리해 보세요. 그런데 이 스펙이 바로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제품에 비슷한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뭐 쿠팡이라든가 뭐 유메프라든가 뭐 이런 지마켓 이런 데 가서 제품의 어떤 재원을 밑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템의 재원이 다른 유사 제품들의 이 스펙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왜 보냐면 창업을 하시거나 제품을 기획하려는 개발자가 이 내용들을 알아야 나중에 디자인, 기구 설계, 하드웨어 최소한 이 개발자들한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미팅할 수가 있게 되죠. 기본적으로 스펙은 정리하시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금 계획입니다. 자금 계획도 개발 비용이 있고 마케팅 비용, 특허 출원 비용, 등록 비용, 인증비, 그다음 마지막으로 금형비, 제품비, 포장비, 물류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당연히 다 필요하겠죠. 제품을 양산까지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주로 이제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당연히 이 부분입니다. 개발을 할 땐 개발 비용으로 디자인, 기구 설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지금 사실 빠져 있는데 시제품 비용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 개발 비용 포지션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만만치 않게 적은 비용이 아닌 것이 또 이 마케팅 비용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는 직접 제작하시고 뭐 광고도 직접 찍으시고 이런 블로그도 직접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비용으로 잡지는 않지만, 요것도 만약에 제대로 퀄리티 있게 하려면은 이 전문 업체에다 의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비용도 적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허 출원 비용이나 등록비인데, 특허 출원비 제가 뭐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특허는 한 130에서 16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출원할 때 반 내고 등록할 때 반 내고 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나중에 특허 관련된 것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한데, 특허도 좀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하면은 특허 지원해주는 국책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잘 이용하시면 단돈 100만 원대지만 그래도 특허 출원비를 그런 거에서 이용해서 출원을 하실 수가 있고 등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도 나중에 영상을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좀 내용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비인데요. 블루투스, BT가 블루투스죠. 블루투스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폰을 다 갖고 계시니까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있지, 어디 뭐 스피커에도 블루투스 있지, 블루투스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루투스가 되게 간단하고 가벼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제품이 블루투스라면 블루투스로 개발하면 하드웨어 개발비도 상승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비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싼 금액으로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또 무시 못할 게 바로 인증비입니다. 인증비. 제가 알기로는 이게 400만 원대 되는, 3,400만 원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인증비도 무시 못하고 인증 기간도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발이 다 끝났는데 이런 인증들을 안 챙기고 있었으면, 블루투스 인증뿐만 아니라 뭐 인증도 내용이 많지만 전자파 인증, 뭐 안전 인증, 블루투스 인증, 뭐 UL 인증, 나라마다 또 인증을 따로 받거든요. 그래서 UL 인증, 뭐 C 인증, KC 인증, 뭐 이런 인증들 다 챙기다 보면 거기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 처음에 아까 기획할 때 난 이거 수출할 거야, 난 이거 국내에만 팔 거야, 이건 나 경기도에만 팔 거야, 나 서울에만 팔 거야, 이거에 따라서 이 인증 지역별로의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우선 개발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다고 하시면 국내 개발을 하시는 걸 기본으로 하시되, 국내 판매, 국판이죠. 국내 판매를 기본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품이 아직 시장에서 풀려서 어떻게 쓰여질지가 확인이 안 됐는데 막 수출을 하다 보면 나중에 불량 터져서
불량이 생겨서 다시 에이스를 해야 될 때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금형비, 제품비, 포장비, 물류비가 있습니다. 자금 계획에서도 금형비하고 제품비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포장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에서 물건 살 때 제품 오면은 두둑 뜯어가지고 버려버리니까 뭐 안에 제품만 관심 있으니까 포장 별로 신경 안 쓰셨잖아요. 근데 제품을 개발을 하려다 보면 이 포장비 무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이왕이면 좀 잘 포장된 그런 거를 사고 싶잖아요. 그래야 또 손이 가기도 하고. 근데 제품을 받자마자 뜯어지면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치가 없는 건데, 제품을 개발하려는, 제품을 양산하려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 포장비 굉장히 부담됩니다. 포장비에는 당연히 디자인비도 같이 포함돼요. 나중에 패키지 디자인을 별도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또한 포장비도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물류비, 그러니까 요거는 뭐 좀 적은 포지션을 차지하지만 그래도 이거 배송비라든가 공장에서 공장으로 물건을 배송하거나 이럴 때 그때 탑차를 이용하거나 택배를 이용하거나 퀵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비용으로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 비용도 적지 않게 나오니까 항상 염두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은 요 네 가지 정도, 거의 이 네 가지가 전체 자금 계획이 전체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케팅 기획하고 이제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 창업해서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뭐 아주 이쪽이랑 이쪽 계통이랑 아주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유관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원래 내가 이제 마케팅 했던 사람인데 이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나 이 제품 만들고 싶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제 뭐 그런 분들은 기획이 좀 되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아주 그 마케팅 기획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요 내용 정도는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내용은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프라인 시장을 좀 방문해 보시라는 거. 내가 제품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제품이 비슷한 유사 제품들이 꼭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프라인 시장을 방문해서 대체 가격대가 얼마인지, 기획사하고도 오프라인에서 내가 기획하는 제품의 가격대를 보시는 거예요. 제품군이 하이엔드급, 미들급, 로우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이엔드급 비싸니까 당연히 기능이 많고 비싸겠죠? 그럼 미들급은 중간 단계일 거고, 로우급은 아주 싼 거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 밴드 같은 거를 예를 들자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거나 매장을 가도 30만원대, 지금 그 애플 워치 같은 경우에는 꽤 비싸죠. 그러니까 그런 하이엔드급이 있고요. 그리고 한 10만원대 제품도 있어요. 맥박 측정해주고 디자인은 예쁘고 좀 퀄리티 있어 보이는, 그런데 가격대는 한 10만원대 초중반 정도, 그런 제품이 있는가 하면 또 샤오미 밴드나 이런 거는 또 만원대, 만원, 2만원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템인데 가격대가 틀리죠. 서로 기능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포지셔닝을 어디로 하느냐를 확인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오프라인 시장을 자주 가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데 적게 팔려도 마진이 높으면 상품 가치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싸더라도 제품 퀄리티가 떨어져서 안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시장을 가서, 온라인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온라인 이제 이거 두 번째 구글링,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오프라인을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집는지도 좀 보셔야 돼요. 실제로 사람들이 잡았다 다시 걸어 놓는지, 아니면 사서 몇 번 고민하고 바로 구매하는지, 그리고 구매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죄송한데 제가 이런 제품 기획하고 있는데 이 제품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거 잡으셨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랑 꽤 다를 겁니다. 비슷한 부분도 있을 거고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올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 시장 방문해서 시장 조사를 하시면서 설문조사를 같이 사은품 돌려가면 설문조사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 시장 방문을 꼭 해보시라는 거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구글링하고 이미지 검색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디자인, 제품 디자인하고 연관이 있는데, 실제로 구글링, 저희는 이미지 검색할 때 네이버보다는 사실 구글링을 많이 합니다. 구글의 이미지가 많은데 특히 국내 이미지보다는 해외 이미지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기획한 제품들의 해외 제품들도 많이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구글링 이미지 검색이라고 했지만 뭐 알리바바를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검색해 보셔서 내 제품들의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좀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경쟁사 제품을 검색하거나 실제로 구매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있고
이 비슷한 제품이라도 써보질 않으면 제품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쟁사 제품들을 여러 개를 사가지고 실제로 사용해 보시거나 뜯어 보셔야 되는데, 새 제품을 사가지고 뜯어보면 너무 아깝겠죠. 그래서 제가 주로 이용하는 건 중고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작하는 거를 볼 수도 있지만 중고나라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매물들을 보면 조금 파손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고나라, 저희 같은 개발자는 중고나라에서 일단 일반 소비자분들은 깨끗하고 뭐 생활에 기스 조금 있어도 쓸만한 거를 찾지만, 저 같은 개발자는 좀 파손되고 부서졌지만 가격이 싼 걸 선호해요. 왜냐? 사서 뜯어서 안을 다 볼 거거든요. 안에 뭐 배터리는 뭘 썼는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디자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만 볼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용할 때 중고나라가 꽤 괜찮습니다. 이게 팁이에요. 그래서 중고나라에 가서 보시면 자기 제품 뭐 휴대폰 액정이 나갔다 이러면 그거 가격도 되게 싸게 팔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개발자한테는 완전히 그게 꿀인 거죠. 그래서 파는 사람이 되게 미안해할 정도로 가격을 주고 사는 거죠. 본인이 만들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 경쟁사 제품 중에 중고나라 같은 거라든가 요즘 장터들이 많잖아요. 그런 장터들을 이용해서 제품들을 좀 구매해서 뜯어서 안에를 다 봐야 돼요. 안이라든가 밖에 구조들, 재질은 뭘로 썼는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패키징 포장 같은 게 있으면 포장도 같이 받는 걸로, 그래서 얘가 어떻게 포장이 돼서 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대로, 원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제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아실 수 있고, 의외의 것들도 발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특허 관련 검색 말씀드렸는데요. 특허 관련 검색은 키프리스를 이용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키프리스에 가셔서 유사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쭉 떠요. 이거 유튜브 영상 보다 보니까 키프리스 관련된 것만 따로 유튜브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 참고로 참 많이 봤는데, 실제로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검색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요것도 팁이 있어요. 나중에 팁을 좀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로 기본적으로 검색을 해보시는데 찾기가 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제품이 과연 이거 특허에 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요건 팁이야 뭐냐면 키프리스로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는 있으되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사실은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특허 사무실을 가면 됩니다. 그냥 특허 법률 사무소를 그냥 찾아가서 제품을 설명하고, 내가 이 제품을 가지고 특허를 신청하고 싶은데 과연 이 제품이 특허가 되겠냐라고 거꾸로 물어보면, 그분들은 특허가 되게 해야 자기네들이 수임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검색을 해보겠죠. 그분들이 이걸로 검색을 합니다. 그분들은 검색 전문가시기 때문에 사실 이 본인이 직접 특허 검색, 개발자 본인이 직접 특허 검색을 해가지고는 이게 진짜 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특허에 걸리는 건지 안 걸리는 건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특허 사무실을 가는데, 특허 사무실에 가서 그러면 상담받으면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돈 안 냅니다. 상담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용을 설명을 하면 특허 사무실에 있는 사무장님들이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듣고 연락이 옵니다. 찾아봤더니 유사한 게 있어서 이건 특허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허가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요거는 조항이 틀리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는 요것만 여기서 추가하시거나 빼면 이 특허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 특허 사무실에서 사무장님들이 그 설명을 해서 개발하시려고 하는 제품에 특허 관련된 것들을 수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로 100번 찾아봤자 모르는 경우 태반입니다, 이거. 그래서 좀 팁을 드리자면, 이것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팁을 드리자면 특허 검색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특허 법률 사무소를 그냥 가서 상담 받아보셔라,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5번째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 제품이 곧 출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좀 빨리 좀 출시돼서 좀 제품이 이윤을 좀 가져다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직접 자금을 막 투자해서 하는 경우면 제외지만, 아무래도 뭐 금융비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금 집행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비용들을 예산을 잡다 보면은 원래 예상하셨던 비용보다 꽤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돈을 다 들여가지고 해서 만약에 성공하면 다행인데 실패할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죠? 저는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땐 제가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돈 1,000만 원 들여가지고 해서 조금 시쳇말로 말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 시간을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자금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정부 지원 사업 쪽을 서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가 K 스타트업이라고 한 사이트를 지금 일단 요건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건데, K 스타트업 하나만 말씀드렸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 무슨 중기청, 뭐 여러 가지 뭐 광기술원, 뭐 여러 가지 뭐 대학교 뭐 이런 데에서도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원되는 지원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금형 디자인비 지원해 주는 거, 시제품 지원해 주는 거, 개발비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거, 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 자기 뭐 본인 부담금 뭐 20% 받고 나머지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은 당연히 대신에 좀 시간이 걸리겠죠. 뭐 지원 사업 지원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품 기획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것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을 좀 미리미리 좀 서칭을 하고 계시다가 적합한 게 있으면 준비된 상품 기획서를 가지고 지원 사업에다 지원해서 선정되시는 쪽으로 해서 자금 여유를 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정부 지원 사업도 내용이 굉장히 많고, 말씀드린 대로 유튜버 하시는 분 중에도 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만 컨텐츠를 꾸며가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내용이 많습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그분의 영상을 좀 보고 저도 이 내용들을 좀 따로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영상도 추후에는 좀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업체 선정입니다. 개발업체 선정, 아까 디자인 업체, 기구 설계 업체, 하드웨어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최소한 개발이라고 하면 이제 그 파트를 이제 업체로 구분할 수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개발 업체를 선정하려고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필히 확인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려는 제품이 예를 들어서 뭐 블랙박스인데, 블랙박스 계열인데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자동차 제품들을 위주로 뭐 설계하거나 디자인했던 분이 계신다 라고 하면 좀 사실 맞지 않겠죠. 개념이 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만들려고 하면 가전제품이라든가 뭐 비슷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디자인해 보셨던 분이 확실히 낫습니다. 왜냐면 디자인이 그냥 외형만 컨셉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부에 뭐가 들어가는지까지도 디자이너는 거의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공간적인 개념도 있고 시각적인 개념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포트폴리오를 했던 곳에다가 의뢰하는 게 가장 실패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개발업체, 디자인, 기구 설계도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내가 지금 개발하려는 건 블랙박스인데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전부 다 뭐 플랜트 설계,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설계, 뭐 이런 쪽이에요. 막 큰 것들만 설계하셨고 막 이런 쪽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하다못해 스크류 하나, 나사를 하나 써도 큰 걸 써버릇하고, 뭐 부품하고 부품하고 조립을 할 때 갭도 크게 잡아도 자동차는 뭐 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블랙박스 같이 작고 정교하고 이런 제품들에 대한 좀 어떤 설계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서로 생리적으로 틀려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 설계 업체 선정할 때도 그러면 블랙박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저같이 미미용기라든가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있는 업체들한테 이 블랙박스를 맡기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도 마찬가지로 뭐 전자제품 해봤던 분이면 되는데 다른 거 해보신 분들 좀 어렵죠. 펌웨어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제품군이 이걸 소싱하려는 누가 소개시켜주는 업체 말고, 소개시켜주는 건 의미 없습니다.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더라도 포트폴리오를 꼭 달라고 하세요. 포트폴리오를 보고 요거를 이 대표님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 업체에서 진행해도 될지. 그래서 포트폴리오 확인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제품군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당자의 개발 마인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포트폴리오는 너무 좋은데 만나서 실제로 미팅을 해봐야 돼요. 그랬더니 뭐 대부분 다 요즘은 뭐 개발자분들이 조금 젠틀하시고 매너도 좋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 제가 이쪽 업계에서 일을 오래 봐서 알지만 마인드 깡패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품은 2%만 부족해도 제품 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양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어디가 좀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판매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떠한 개발 담당자도 근처까지는 가요. 90%까지는 대부분 다 구현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 그거는 보통 뭐냐면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제 창업자분이 난 이거를 좀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마인드가 충분하시고 좋고 이러신 분들은 창업자분을 좀 생각해서 그러면 요런 제안 어떨까요? 요런 제안 어떨까요? 라고 이제 제안들을 많이 해주시고 좀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마인드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계속 저 네거티브한 표현들, 부정적인 표현들로 일관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개발 마인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 개발자랑 얘기를 했더니 좀 상의도 가능하고 그다음 이분이 적극적으로 좀 개발을 좀 해줄 것 같은 그런 분들이면 사실 포트폴리오나 제품군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 마인드가 확실히 좀 탑재되신 분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뭐 첫 번에 봤을 때 사람을 이렇게 딱 볼 수는 없지만 이것도 이제 사람 보는 눈이라고 해서 또 이런 거 잘 보시는 분들이 개발도 잘하세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개발자들을 잘 선정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제품 개발도 잘 하시는 걸 제가 종종 봐왔어요. 그래서 개발 마인드 확실히 확인해 보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품 기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드렸는데 조금 영상이 제가 오늘 처음 영상을 준비하는 거라서 조금 많이 서툴고 그 다음에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잘 열심히 좀 준비를 할 거고 좀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앞으로 영상을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을 많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